안녕하세요. 67살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실까 봐 용기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3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녹차 때문에 빈혈로 고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혈색이 좋아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1년 전만 해도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찾아서 먹고 마셨는데도 자꾸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1977년부터 2015년까지 38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내과, 외과, 중환자실까지 안 거쳐본 곳이 없어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의학 지식도 쌓았고 의사 선생님들과도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웬만한 질병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할 때도 동료들이 영숙이는 정말 공부 많이 한 간호사야. 의사만큼 잘 알아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시작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2018년에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건강 공부를 했어요. 암에 좋다는 음식, 항산화 식품,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가며 공부했죠. 그 과정에서 녹차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암 예방에 좋다, 해독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을 수없이 읽었거든요. 일본에서는 하루에 10잔까지 마신다는 연구도 있고 미국에서도 4잔에서 6잔을 권장한다는 자료도 봤어요. 38년 간호사 경력에 이런 의학 자료까지 뒷받침되니까 녹차만큼 완벽한 건강 음료는 없다고 확신했죠. 2019년부터는 아예 녹차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녹차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오전 간식 시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 간식으로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하루에 8잔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물 대신 녹차를 마셨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녹차를 사려고 제주도까지 가서 유기농 녹차를 사다가 집에 쌓아놨어요. 딸들이 엄마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해도 엄마가 38년 동안 간호사 했는데 뭘 모르겠니 하면서 오히려 딸들한테 녹차 마시라고 권했죠. 손주들한테도 할머니가 준 녹차 꼭 마셔야 해. 몸에 정말 좋은 거야 하면서 강요했어요. 그런데 2020년 겨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어지럽고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가끔 숨이 차는 정도였어요. 나이가 65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손주들이 와도 놀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정말 숨이 차서 한층 올라가는데 3번은 쉬어야 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내과에 갔죠.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혈색소가 8.5로 많이 낮아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상이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8.5라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 38년 동안 간호사 했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뭔지 당연히 알죠. 철분제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죠. 집에 와서 바로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니까 철분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칼슘이나 커피와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혈색소가 8.2로 더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출혈이 있는 건 아닌지 검사해 봐야겠어요.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 해보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상하네요.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 위주로 먹고 특히 녹차를 하루에 8잔 정도 마셔요. 항산화 효과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녹차를 많이 드시는군요.
혹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선생님, 녹차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카테킨,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38년 동안 간호사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극소량일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반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그날 집에 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야, 엄마가 병원 잘못 간 것 같아. 의사가 녹차가 빈혈 원인이라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큰딸이 엄마 그럼 큰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해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38년 동안 공부한 게 뭐야? 녹차는 절대 문제가 안 돼. 그 의사가 공부를 덜 한 거야. 그러면서 녹차를 더 열심히 마셨어요. 하루에 10잔까지도 마셨죠.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길을 걷다가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고 숨도 자주 찼어요. 손톱도 하얗게 변하고 눈꺼풀 안쪽도 창백해졌어요. 간호사니까 이게 빈혈 증상인 건 알겠는데 왜 철분제를 먹어도 안 낫는지 정말 답답했어요. 2021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대에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마트 직원분이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색소가 7.1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내과에 입원하게 됐어요. 혈액내과 담당 교수님이 50대 후반의 베테랑 의사셨어요. 정말 자세하게 문진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차를 마시는지, 약은 뭘 드시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녹차를 하루에 8잔에서 10잔 마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거 문제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녹차가 문제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3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는데 녹차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셨으니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12%에서 15%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하루에 8잔, 10잔씩 마시면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루에 1잔이나 2잔 정도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8잔, 10잔은 너무 많아요.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면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 흡수도 방해받아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38년 동안 간호사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었구나. 새로운 의학 지식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옛날 지식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탄닌은 철분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도 방해해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녹차, 홍차, 커피를 식사 전후 2시간 정도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녹차를 많이 마셔서 빈혈이 생긴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녹차 자체는 좋은 음료예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죠. 특히 나이가 드시면 철분 흡수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탄닌까지 방해하면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8년 동안 간호사를 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젊은 의사 말을 무시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찾아서 맹신했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께서 치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일단 녹차를 완전히 끊으세요. 그리고 철분제는 공복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고 식사 때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2주 후에 다시 검사해 볼게요. 퇴원해서 바로 녹차를 끊었어요. 집에 쌓아둔 녹차 포장들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주도 유기농 녹차, 일본 말차, 중국 롱징차까지 수백만 원어치는 좋게 됐을 거예요. 녹차를 끊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3년 동안 물 대신 녹차를 마셨으니까 입맛에도 안 맞고 심심하기도 했어요.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벌써 혈색소가 7.1에서 8.3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좋은 신호네요. 계속 이대로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9.2, 두 달 후에는 10.8, 3개월 후에는 12.1로 정상 범위까지 올라갔어요. 몸도 정말 좋아졌어요.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녹차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10잔씩 마시면 안 돼요. 특히 빈혈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담을 자세히 말씀드렸죠. 저도 38년 동안 간호사 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작년에는 제 경험을 듣고 녹차를 줄인 후 빈혈이 나아진 분이 3명이나 계세요. 한 분은 70대 할머니신데 저처럼 하루에 7잔, 8잔씩 마시다가 빈혈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녹차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철분제를 드시니까 2개월 만에 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저는 녹차를 하루에 2잔 정도만 마셔요. 아침 식사 2시간 후에 1잔, 오후 간식 시간에 1잔.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먹으려고 해요. 소고기, 시금치, 굴간 요리 같은 거요.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 정보는 정말 빨리 바뀌거든요. 예전에 좋다고 했던 게 지금은 주의하라고 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요. 38년 동안 간호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제 자만심이 문제였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최신 지식으로 공부한 분들인데 제가 무시했던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들으면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했던 것도 문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몸소 경험했죠. 녹차도 적당히 마시면 정말 좋은 음료예요. 항산화 효과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하루에 8잔, 10잔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손주들한테도 할머니가 예전에 녹차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였어.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해라고 말해요. 손주들이 할머니도 실수하는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박간호사 이거 몸에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시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확실히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특히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38년 간호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학 지식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젊은 의사들은 최신 지식으로 공부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녹차가 좋다는 정보만 찾아봤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놓쳤죠. 세 번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중독이 되고 비타민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녹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는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탄닌이 많은 녹차를 계속 마신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독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전문의의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나이가 어린 의사라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니까 존중해야 해요. 지금은 정말 건강해졌어요. 혈색소도 정상이고 어지러움도 없고 체력도 좋아졌어요.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놀아줘 하면 신나게 놀아줄 수 있어요.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녹차 대신 다양한 차를 마셔요. 아침에는 보리차, 오후에는 결명자차, 저녁에는 캐모마일차.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녹차도 마셔요. 하지만 하루에 2잔을 넘지 않아요. 철분 보충을 위해서 음식도 신경 써서 먹어요. 일주일에 2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굴이 제철일 때는 굴 요리를 자주 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매일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키위도 간식으로 먹어요. 철분제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6개월 더 먹었어요. 혈색소가 정상이 되어도 몸속 철분 저장량을 채우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철분제를 끊었지만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한테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차 종류는 더욱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또 박간호사가 잔소리한다 하시던 분들도 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작년에는 복지관에서 건강 강의를 요청받기도 했어요. 간호사가 겪은 건강 상식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10명 넘는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홍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 분, 칼슘제를 과다 복용해서 변비가 심해진 분,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생긴 분들이 계셨어요. 강의 후에 한 할머니가 와서 저도 녹차를 하루에 6잔씩 마시는데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다고 하세요. 녹차를 줄이고 치료받으시니까 금방 좋아지셨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은 TV나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보시면 맹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가 요즘 혈관에 좋다는 차를 하루에 10잔씩 마시는데 자꾸 속이 쓰려라고 하시더라고요. 혈관에 좋다는 차도 결국 한약재 성분이 들어간 건데 그걸 10잔씩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할머니,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혹시 복용하시는 약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말하길 직장 동료가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하루에 녹즙을 5잔씩 마신다고 하더래요. 그러다가 설사가 계속 나서 병원에 갔더니 섬유질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다고 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걸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제가 지금 손주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가 실수한 걸 보고 배워라.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가서 상담받아라. 큰 손주가 고등학생인데 할머니 경험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38년 동안 간호사를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실수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같은 고생을 안 하신다면 제 경험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건강 정보를 볼 때 정말 신중해져요. TV에서 이 몸에 좋다고 하면 바로 인터넷으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찾아봐요.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강 상태와 맞는지도 확인해요.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해요. 지난달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혈색소도 12.8로 아주 좋고 철분 저장량을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도 정상 범위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예전에는 빈혈 때문에 금방 피곤해져서 할머니 좀 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힘들면 쉬어요라고 할 때까지 놀아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올레길을 함께 걸으면서 할머니 체력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 정보는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좋다는 것도 본인의 건강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 홍차, 커피를 조심하세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잔이나 2잔 정도만 드시고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그리고 철분제를 드실 때는 차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제가 38년 간호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 실수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면서 건강 관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